안녕하세요, 조장입니다. 롯데 팩토리 아울렛에 왔습니다. 지원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1,000만 원의 수익이 들어온다. 18억 6천. 이 아파트 공장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제가 오늘은 가산동에 나와 있는데요. 롯데 팩토리 아울렛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롯데 팩토리 아울렛 안에 재미있는 부동산이 공매로 나와 있어서 임장을 하러 왔습니다. 일단은 먼저 많이 아시겠지만은 롯데 팩토리 아울렛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뭐냐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저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지하철역과 거리가 한 5분? 진짜 초역세권 거리에 있어요. 초역세권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 사무실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자,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에스컬레이터로 갑니다. 오늘 제가 보러 온 곳은 바로 여기인데요. 제가 보러 온 곳은 지금 여기를 보러 왔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안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지금 주변을 보시면은 사무실같이 안 느껴지죠? 옷을 같이 팔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단전되어 있죠. 우리 초보자분들께서는 상가 임장을 왔었을 때에는 관리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다른 문구가 있죠. 파산자 주식회사 누구누구 해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고 주거, 사무실 및 그 안에 일체 유체 동산 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유체 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로 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유가 파산관제로 넘어와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집기를 뺄 때에는 파산관제에 전화를 해서 옮겨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협의를 통해서 풀어갈 때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여기 딱 보면은 뭐야? 파산관제인? 변호사? 무서운데? 포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화해서 물어보겠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협의를 통하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니까 약 한 1,000만 원 정도 미납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밤까지 써야 돼요. 저녁 8시 반이 되면은 셔터문을 닫는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라고 해서 롯데 아울렛 담당자와 만나서 미팅을 했습니다. 8시 반 이후에는 개방되는 통로가 2개 있더라고요. 하나는 비상용 엘리베이터, 하나는 계단인데요. 자, 그 동선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아까 보는 것 같이 왼쪽으로 해서 이제 출입을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동선 이렇게 된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8시 반이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위에 보이는 셔터들이 다 내려간다고 합니다. 비상용 엘리베이터 이용하든 아니면은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계단. 이 단점이 계단이 너무 많아.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면은 이렇게 바로 물건지가 있죠. 이렇게 낮 시간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자, 저녁에는 8시 반 이후로 이 계단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단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요즘 직장인분들은 8시 반 이전에 다 퇴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조율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여부에 따라서 제가 입찰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사무실에 가서 한 번 더 아파트 공장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우리 동구민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임장 갔다 온 것은 바로 이거죠. 서울시에 있는 것이고 공매로 나와 있습니다. 금천구. 요 물건을 다녀왔는데요. 자, 요 물건은 공매로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공매 같은 경우에는 집행 기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긴 지금 아시아 신탁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일반적인 경매 같은 경우에는 소멸주의 원칙이라고 해서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는 소멸이 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소멸주의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신탁으로 되어 있죠. 신탁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매매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이것은 소멸주의가 아니고요. 이 아시아 신탁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일반 매매로 매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부동산에 내놓는 게 아니고요.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을 할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경쟁 입찰을 시킬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감정평가서를 보시면요.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나와 있는 것은 평가 금액이 17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을 시작한 금액은 22억 3,600만 원이죠. 신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조건 이걸 매각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금액에 먼저 매각 금액을 제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난 내가 원하는 금액은 이 가격이지만 이 가격에 사지 않아? 그럼 낮춰줄게. 그 다음엔 너희가 선택을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감정가 가격은 보지 않고 시작가를 보는 거예요. 이 시작가가 22억 3,600이다 라고 해서 그럼 이게 감정가인가? 라고 하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절대로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서류는 꼼꼼하게 보는 거예요. 부동산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책임, 판단은 나에게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이 물건은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왜 재미있는지 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가산 디지털역과 가깝기 때문에 임대가 잘 나가겠다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로 이상한 점이 있었죠. 쇼핑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과연 임대가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여기가 바로 지원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개발을 시킬 거다 해서 나라에서 많은 혜택을 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실거주자만 들어가서 사업을 하셔라 라고 해서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인이 가서 여기 임대 준다? 그러면 가산이나 구로 같은 경우에 일반 임대를 주는 것은 그거는 불법이에요. 그런데 임대를 줄 수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 지원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지원시설은 내가 합법적으로 임대를 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지원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을 짓습니다. 1층부터 10층까지 있는데요, 1층과 2층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근린 상가로 가는 것이고요, 3층과 10층은 산업단지 공단 내에 실거주를 하실 분들이 와서 사업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즉슨 1, 2층 지원시설, 근린상가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3층부터 10층까지는 실거주하실 분만 들어오셔라 라고 해서 산업단지 공단법에 딱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동산은 지원시설이었던 거예요. 많은 초보자분들이 진입을 하고 싶지만 진입을 못하는 이유가 이러한 작은 부분을 몰라서 그렇거든요.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로는 역세권에 붙어 있어서 너무나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 두 번째로는 역세권에 붙어 있지만 쇼핑몰 안에 들어있다. 단점이 되겠죠. 3번은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나 임차가 가능하다. 이 세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회차 말고 18억 회차 말고 16억 회차까지 가면은 상당한 관심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물론 18억대에도 입찰을 누군가가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18억보다는 16억 정도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동구미분들에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보겠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4번 출구 나와서 좀 걷다 보면 돼요. 100m. 너무 가깝죠. 역세권이다. 이게 보면은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 더 인기가 좋긴 합니다. 하지만 가산 쪽에서도 역이랑 붙어있는 곳은 구로 못지않게 인기가 좋습니다. 제가 영상을 처음 촬영했던 곳이 바로 여기죠. 여기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들어가면은 쇼핑몰이 있어서 조금 애매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일단은 우리가 이 부동산이 정말 나에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따지고 있던 거예요. 그 가치는 뭐죠? 임대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따져봤거든요. 정말 작게 받으면 월세를 한 600만 원 정도 받겠더라고요. 월세 600만 원. 우리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 다들 아시죠? 600만 원 곱하기 12달 하고 나누기 0.0. 지금 가산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일반 공장이에요. 지식산업센터라고 그러죠 지금은.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몇 프로 될까요?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4% 정도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3%대도 거래된다고 해요. 왜냐? 아파트형 공장은 말 그대로 아파트와 비슷하거든요. 시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라 생각하고 공실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입을 한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공장을 2013년도부터 했었거든요. 거의 뭐 박사 수준이죠 뭐. 근데 제가 손을 좀 뗐더니 그때부터 가격이 쫙 올라가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얘기 드렸습니다. 4%대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그럼 0.04를 하겠죠. 하면 얼마죠? 600만 원을 받고 4%의 매각을 한다 그러면 18억이 되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 보증금 6천만 원 하면 얼마죠? 18억 6천. 18억 6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최소한. 그래서 제가 아파트 공장을 가지고 싶었던 분들은 18억 1천만 원에도 입찰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물어보죠. 족장님, 이 쇼핑몰인데 사람들이 들어올까요?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600만 원을 선택한 거예요.
쇼핑몰이 아니었다 그러면 최소 900만 원 넘어갑니다. 엄연히 따지면은 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근린 상가가 원래 들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일반 근린 상가 됐으면은 평당 10만 원은 받아요. 여기가 총 실평수가 100평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100평 곱하기 10만 원 하면은 1000만 원인 거죠. 지원 시설로 지금 쓸 수 없으니까는 제외하고, 요거는 일단은 지금 사무실로 쓰더라도 최소 600만 원 정도에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최소 가격인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여서 임대를 맞출 것 같습니다. 700만 원 정도는 내가 세팅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에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이 있는 것이죠. 최저점인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했을 때 문제가 없다, 할만하다, 그러면 좋은 거 좋고, 이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가 원래는 농협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단점은 쇼핑몰과 함께 있는 건데 고숙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위치는 영원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플랜 1, 플랜 2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린 게 있습니다.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계획이 확실하게 서야 됩니다. 1안이 안 되더라도 2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투자를 했었을 때 좋겠냐, 좋지 않겠느냐, 요거를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되겠지 하고 하는 거예요. 되겠지는 없습니다. 저의 1안은 그냥 일반적으로 임대를 주는 것을 첫 번째 안으로 줬습니다. 600만 원이 아니고 700만 원 정도의 그냥 임차를 주는 것.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사업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잖아요. 사무실을 그러면 이번 기회에 서울로 옮겨 하는 거예요. 족장님이 100평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저한테 필요한 공간은 100평까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직접 100평 중에 한 20평에서 30평을 써 나머지 70평은 소호 사무실로 해서 세팅을 해서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70평 정도 소호 사무실 세팅한다 그러면 1000만 원 가량의 월세 수익이 가능하거든요. 내가 일부를 쓰고 소호 사무실을 줘도 1000만 원의 수익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전 어떤 힘이 생기는 거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는 임대료를 나가는 부담도 없어지는 것이고 대려 1000만 원 정도의 사업 소득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는 법인에 대한 주소지도 많이 넣을 수 있고, 내가 직접 쓰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절약되고 일석이조잖아요. 1안이 안 됐을 때는 2안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안을 잡고 2안을 잡고 합니다. 마지막 3안이 있어요. 3안. 어떻게 보면 로또 같은 건데요. 지금 보면은 롯데 아울렛이 쓰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단점은 3년 뒤에 정말로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울렛의 임대차 기간이 3년 정도 남았다 그래요. 3년 뒤에 임대차 계약이 끝납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롯데 아울렛이 나간다. 두 번째로는 롯데 아울렛이 재계약을 한다. 세 번째로는 다른 아울렛이 들어올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아울렛이 나가고 일반 아파트용 공장으로 다시 변신할 수 있다. 자, 이렇게 4개안이 되겠죠. 저는 아울렛이 재계약을 하든 나가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든 공장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재계약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하겠죠? 저한테 찾아오겠죠. 다 옷가게인데 너희 뭐하니? 나한테 팔아. 안 하겠어요? 안 하면 쓰면 되죠 그냥. 재계약을 한다라든지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에는 이 2층이 얼마나 가시 같겠어요. 지금 주변이 다 옷가게인데 동그랗게 사무실을 쓰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은 저한테 제안을 하겠죠. 여기 팔아 나한테. 그럼 저 뭐라 그러죠? 아, 여기 에스컬레이터 앞이라서 너무 좋은데. 하지만 당신이 팔아달라 그러면 팔 이양은 있다. 얼마에 사갈래? 너희 18억에 낙찰받았으니까 20억에 팔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뭐라 그러죠? 너희 장난하니? 주변의 지원시설에 대한 매각가는 쳐줘야지. 너희 지금 지원시설이 얼마니? 라고 받아칠 수 있는 거예요. 주변의 지원시설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 가격에 맞춰서 롯데한테 넘기든 아니면은 담당자 이쪽에 넘기든 이거에 관련된 사람이 누군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아울렛이 나갔어. 더 이상 아울렛이 안 한대. 그럴 확률은 많이 없어 보입니다. 주변에 마리오 아울렛도 있고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나갔어. 일반적인 아파트용 공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저에게는 또 찬스가 됩니다. 일반 아파트용 공장이 됐어. 그러면 1, 2, 3층은 뭐죠? 지원시설이죠. 지원시설로서 임대를 다시 세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있는 임차인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있는 임차인에게는 이사비를 주고 나가달라 얘기하면 되죠. 제가 쓰고 있다 그럼 나오면 되죠. 혹은 지금 있는 소호 사무실 그대로 누군가에게 임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1안, 2안, 3안 생각을 해두고 입찰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나요? 플랜을 1안, 2안, 3안 짜놓고 들어가야지만이 실패 확률은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에게 얘기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손실을 보지 않고 투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마진 남겨두고 그때부터 베팅을 하는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파트형 공장 접근하는 방법 잘 아셨나요? 이게 지원시설인지 공장인지 확인하는 법 많이들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만 하고 싶긴 한데요. 우리 동구민분들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지원 시설 잊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회차 아닌 다음 회차에 입찰을 고려할 거거든요. 한 번 더 떨어지더라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볼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형 공장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대출도 90% 나올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우리 동구매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아시겠나요? 우리가 부동산을 조금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에 대한 시각은 정말 넓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정말 많은 걸 얻어갔다면 우리 동구매분들 좋아요, 구독 아시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 더 돈 되는 영상 우리 동구매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